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에 얽힌 비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거론을 했던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상당히 유사해서 그걸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기자는 12월 2일에 청와대 인사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갈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때는 이 시점에 이제 그런 통화를 하고 뭐 이런 때 그건 이제 12월 2일이지만 이미 전에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보통 여론조사기관에서 정례적으로 그 국정조사 지지율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리얼미터, RN서치, 한국갤럽 뭐 이런 곳에서 정례적으로 합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가 깨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자기네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건 등으로 인해서 30%대로 내려갈 것이다. 이걸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죠.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이든 해임이든 이런 것들을 밀어붙일 계획이 서 있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계획이 서 있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고. 자, 그런데 이 기자가 여기서 오늘 쓴 기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인용하지 않은 발언이 있다. 쓰지 않은 발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 당시 이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3개월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사에 반영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왜 반영을 안 했느냐. 그거는 거기에 그 기사로 안 썼더군요. 뭐 제가 추정해보건데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청와대에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청와대 인사가 그걸 안다고 하면 그거는 청와대와 법무부 간의 사전 협의,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기자가 쓴 게 정직 3개월을 받지 않겠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받을 것이단 말이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사전에 법무부하고 다 짜고 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마 짜고 쳤다는 오해를 청와대가 받는 것을 경향신문 기자가 내가 그걸 앞장서서 쓸 필요가 있나? 뭐 이런 배려심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또한 청와대 인사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취재가 좀 부족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파고들지 않았다. 뭐 이런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저희 경험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하튼 그런데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최근에 다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청와대가 정직 3개월을 원했다. 이거는 와전된 것이다. 그러면서 비화를 또 하나 전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정수석실에 오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냐 아니면 기각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민정수석실은 대통령한테 기각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각 안 됐죠.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미연 부장판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아주 명쾌하게 그 부분에 관해서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틀린, 민정수석실이 틀린 얘기가 돼버렸죠. 이런 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냐 안 받아들여질 것이냐, 당시 민정수석실,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이 부분을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잘못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기각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안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건데, 실제 받아들였죠. 받아들여서 탄핵이 됐습니다. 물론 그거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능력을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취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화를 얘기하는데, 판사 문건을 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사전에 다 공개해버렸죠. 9장짜리를. 그런데 이것도 원래 법무부가 공개하려고 했던 거라고 합니다. 오후 5시에 공개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게 샜다는 거죠. 이게 윤 총장 측에 샜다는 겁니다. 새는 바람에 그래서 윤 총장 측이 3시에 먼저 공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이제 공개를 할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비화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장세에서 원래 12월 2일 날 하려고 했다가 이제 차관 임명하고, 그런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바로 또 임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12월 4일 날 열기로 했다가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연기하라 그래서 15일 날 열기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문 대통령 지시다. 이거를 또 이 인사가 확인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면직 뭐 이런 것들이 보고대로 안 됐으니, 이게 민정수석실 보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대로 안 되었으니까 자, 면직 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무리하지 말라, 자꾸 무리해서 면직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이게 이제 이 기자의 취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그 청와대 인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그래서 다시 올라간 보고서가 정직 3개월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보고다 하는 게 이제 이 인사가 경향신문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와전됐다는 거죠. 이게 청와대가 정직 3개월을 희망했다, 이렇게 와전됐다, 이제 이런 것인데,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와 법무부가 완전히 짜고 쳤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면직을 하려고 했던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연거포 민정수석실에 오판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를 보면 정무수석실에서 별 관여를 안 했나?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다 맞는다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선 청와대와 법무부가 완전히 짜고 쳤다는 개념은 이 청와대 인사가 경향신문 기자한테 얘기했다는 거, 저는 그 이상이다. 비화가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짜고 쳤다 내지는 사전에 30% 정도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갈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면직을 하고 그 후폭풍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면 다시 아마 지지율이 회복할 것이다. 나는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 확신이 들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신이 들었다는 거는 결국은 정무수석실까지 포함해서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죠, 몇 차례 시뮬레이션까지 해봤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을 과연 문재인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말 이 기자가 지금 취재한 것 그 이상, 몇 배 이상의 노력과 시뮬레이션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저희 경험으로 본다면. 그게 없었다면 완전히 아마추어 정부죠, 이거는.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합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가면. 그래서 그게 있었는데 그게 오판을 불러왔다. 그 오판은 결국은 직무정지에 대한 조미연 부장판사의 집행정지 신청, 이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걸 오판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갈 것이다 하는 거는 이건 오판이 아니죠. 이건 실제 그렇게 내려갔으니까. 그리고서 지난 주말, 어제죠. 어제 갤럽 조사를 보니까 또 약간 상승을 했더군요. 아마 그건 지지층이 결집한 모양새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세 하락은 저는 계속될 거로 봅니다. 대세 하락. 그러니까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기자가 기사에 쓴 이 비화 이상의 청와대와 법무부 간의 협력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게 저의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3월 정직 3개월이 그럼 왜 2개월로 됐느냐 하는 부분, 이거는요, 물론 청와대가 정직 3개월을 지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도 정직 몇 개월 나올까 다 알고 있었다는 게 이제 제 분석이니까. 그럼 그게 왜 2개월로 됐을까? 이거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정직 3개월 정도는 가능하다 하는 걸 이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뭐 민정수석실이 그냥 했겠습니까? 법무부 징계위원회하고 다 상의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오더를 내렸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그러니까 또 징계위원회는 청와대하고 코드를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코드를 맞추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거 해임이란 면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아씨 이거 만약에 했다가는 다음번 또 이제 본안 만약에 징계가 확정된 다음에 중징계가 확정된 다음에 지금 이제 행정소송 어차피 또 제기했지 않습니까? 홍순욱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지금 행정 12부죠. 행정법원 12부 거기서 맡았는데 이 홍순욱 부장판사에 대한 성향 분석도 뭐 나오는데 저도 뭐 이리저리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하고 연수원 동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특별히 정치색이 없다고 하니까 아마 법률 이론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을까. 뭐 서울 변호사회에서 우수 판사 그 평점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변호사들한테 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뭐 거의 만점을 받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것이 곧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판결을 내린다. 뭐 전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법률 이론에 충실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만약에 면직이 된다고 한다면 또 이게 법원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 이걸 이제 걱정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이제 정직 3개월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근데 정직 3개월을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12월 15일 정도부터 정직 3개월이다 그러면 3월 15일입니다. 그렇죠. 3월 15일이 복귀하는 날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4월 7일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때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20여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 복귀한 이후부터 아마 적어도 한 열흘이나 20일 정도는 윤석열 총장 기사로 또 뭐 이리저리 막 도배를 할 겁니다. 언론이. 그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얼마나 관심이 크겠습니까? 직무에 복귀한 뒤에 그 한 보름 정도 윤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기사가 될 때입니다. 그 기사가 그렇게 한 막 15일, 20일 나온 뒤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한번 치러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위험하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험하죠? 윤 총장이 3월 예를 들어 15일 날 복귀하자마자 만약에 당시에 현 정권 관련한 무슨 또 검찰 수사할 일이 있다 그러면 전격적으로 그 수사를 지시할 수도 있고 그래 할 수 있는 거죠. 총장이 복귀했으니까. 그러면 여권은 다시 멘붕이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이런 정무적 고려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2개월로 하자. 2개월로 하면 한 2월 한 15일쯤 복귀를 하니까 그때쯤이면 그때 윤 총장이 만약에 이런저런 걸 하더라도 데미지가 4월 재보궐선거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래서 3개월이 2개월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분석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청와대와 법무부가 그동안에 뭐 마치 청와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이런 언론 기사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때마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청와대가 완전히 짜고 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오늘 경향신문 기사를 봐가면서 반갑기도 하고 저의 분석을 다는 아니어도 약간은 뒷받침해주는 기사가 나왔다 하는 점에서 이렇게 일찍 나올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요 이 문제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는 윤 총장 본인이 대권 후보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 총장과 관련해서 뭐 그 대권 후보의 가능성 뭐 이런 걸 완전히 부인하고 뭐 이런 청와대 인사나 여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윤나땡 윤석열 나오면 땡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경험으로 보면 물론 그럴 가능성 있죠.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희 경험으로 보면 그거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일단은 윤 총장은 내년 7월 24일까지 검찰총장을 계속 하겠다는 걸 지금 밝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 이후에 7월 25일부터 국민의힘은 어떤 결정을 하고 윤 총장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지 지금 뭐 윤나땡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저의 30년 넘은 기자 생활의 경험과 감각입니다.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죠. 있지만 저의 경험과 감각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듣고 보고 한 것이 훨씬 나을 테니까. 그리고 과거 한국 정치사 적어도 1987년, 제가 86년 12월 입사니까 87년부터는 제가 현장에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함께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제가 보건대 지금 윤 총장 거는 일거수일투족을 청와대에서 개입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